안녕하세요. 대학 어디가 TV의 홍정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학생부 교과에 대해서 두 가지 편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 중에 첫 번째 편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일반적인 내용과 또 준비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은 데이정보 119의 37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전형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의 교과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은 다소 낮을 수가 있지만 합격에 대한 예측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다른 전형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예상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표처럼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실시는 하는데 그 실시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학생부 교과의 적성이라든지 또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에 비해서 다소 낮은 그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합격이 가능성이 높다 또는 합격하기가 쉽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또 그렇지는 않다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이어서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의 등급을 정량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다른 전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용이합니다. 그리고 충원 합격률도 좀 높은 편이죠.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가 논술 전형에 비해서 학생부 성적 값으로만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A대학을 합격한 친구들이 B대학에 합격할 가능성도 많고요. 그래서 합격 가능성은 예측이 쉬운 반면에 중복 합격자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개 대학에 합격한다면 두세 개 대학도 같이 합격을 하기 때문에 또 충원 합격자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 이제 대입정보 119의 3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몇 개 대학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서울 지역에 있는 여대의 2019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보통은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렇게 보신 것처럼 전형 요소와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리고 전년도에 비하여 모집 인원이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는지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세 개의 밑줄을 친 것 중에 전형 요소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밑에 나와 있는 표처럼 2019학년도에 서울 소재 여대의 입시 결과를 예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렇게 교과 우수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모집 인원이 있을 때에 경쟁률은 높기도 하고 또 낮기도 합니다. 하지만 합격자의 평균 성적대가 이렇게 1점 후반대에서 2등급 초반대로 비슷하게 분포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성신여대와 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던 대학들도 있죠.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경우에는 학생부의 합격 등급 컷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가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면 합격선이 또 높게 형성되는 이런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의 실시 여부가 또 중요합니다. 앞에서 보셨던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형 요소,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말씀드릴 것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면접고사의 실시 여부에 따라서도 합격하는 학생부의 등급의 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지대 같은 경우에도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이라는 이렇게 면접이 있는 전형을 한 대학에서 두 개를 치렀을 때에 마침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다 없을 경우에는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생부 100%로 선발하는 전형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학생부의 합격자 평균이 2.26 등급이 되고 면접이 있다면 면접을 가지고 학생부의 수준을 조금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부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도 면접고사를 실시하느냐에 대한 여부도
대학별로 또는 대학 내에서 전형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같이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여부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이렇게 대학별로 설정하는 대학들도 있고 설정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지만 맹점이 있죠. 왜냐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었다는 의미는 아무리 학생부 등급이 높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면 합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을 했느냐에 대한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수능의 일반적인 모의고사의 수준과 본인의 학생부의 성적을 고려해서 비교해서 내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또 소신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는 것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충족률도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10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 10명 중에 한 5명 정도가 수능 최저를 만족을 했다라면 내가 상대적으로 내신 등급이 낮더라도 수능 최저를 맞추고 합격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강원대라던가 또는 경북대, 상명대 같은 사례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률이 한 40에서 60% 정도 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라고 한다면 본인이 수능이 좀 강점이 있다 라고 했을 때에 소신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형 요소의 반영 비율별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앞서 면접의 중요성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가 100%이냐 인 겁니다. 만약에 학생부가 100%라면 학생부의 성적을 가지고만 학생을 선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높게 설정하는 대학이 있느냐 또는 거기에 대학이 어디느냐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보시는 것처럼 광운대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거나 또는 이렇게 낮다면 아무래도 합격 가능한 학생부의 등급의 선이 또 완전히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교과를 반영한다. 학생부 100%를 반영하는데 비교과도 반영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비교과도 정량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결이나 봉사활동 시간 정도를 정량화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출결은 무단결석이 3일 이내는 감점이 없음이라든지요. 봉사시간이 20시간 이상이면 감점이 없다라던가 이렇게 감점이나 가산점을 가지고 점수를 주기 때문에 비교과의 어떤 해당되는 내용들 무단결석이라던가 봉사시간이 또 너무 적거나 또는 너무 많은 무단결석을 하지 않았다면 교과 성적이 주로 합격 불합격을 가리는 그런 어떤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해 주실 것들은 학생부 100%의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있냐 또는 높냐라는 것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비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이라면 출결과 봉사도 고려하지만 그러나 교과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100%라는 어떤 개념에 비해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면접이 있는 전형입니다. 면접이 있는 전형의 경우에는 면접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면접 때 어떤 거를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그 면접의 내용이 학생부 교과의 성적을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면접이 중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있을 때에 단계별 전형으로 운영을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일괄 합산을 하느냐인 것도 좀 중요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단계별 전형이라면 이렇게 10명을 뽑는데 5배수를 1단계로 한다. 학생 100%로. 그러면 50명을 면접을 보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쟁률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일괄 합산으로 그냥 면접 20%라고 하면 50명이 지원을 하건 100명이 지원을 하건 그 지원자 수들을 다 면접을 보기 위해서 또 면접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면접도 중요하지만 입시 결과 또는 합격의 등급의 그 평균이라든지 등급 값이 또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면접이 있다면 당연히 면접 준비를 해야 되지만 그 면접을 하는 방법이 일괄 합산이냐 단계별 전형이라는 어떤 내용도 좀 확인해 주셔서 준비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면접은 인성 중심의 질문도 나올 수 있지만 지원하시는 해당 학과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또는 관심도 또한 조금이나마 전문성을 요하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전문적인 내용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대학마다 면접의 유형이라든지 내용은 대입정보 119 이 52페이지 이후에 있는 내용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그건 다음 편에 한 번 더 안내를 드리거나 또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학생부와 서류를 가지고 선발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서류라기보다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서류이기 때문에 학생부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상대적으로도 그렇게 대학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라던가 또는 학생부를 관련해서 뽑겠다는 의미는 이런 식으로 학교장 추천을 하거나 또는 간호라던가 치위생 같은 이렇게 보건 계열 쪽에 해당하는 학생을 뽑고자 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요. 서류라고 한다면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 평가를 받을 준비를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좀 신경 써야 되겠다. 하지만 또 대학에 따라서 면접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부에 적혀지는 내용이라든지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학생부 교과 성적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타입인 학생부와 서류를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가장 중요한 또 마지막 패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 마지막으로 중요하냐고 말씀드리냐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를 정량적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반영 교과와 과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떤 대학교의 인문계열은 국수형 4에 해당되는 교과를 반영하고 또는 어떤 대학들은 국수형 4가 아닌 전교과, 국수형 4과 또 다른 기타 교과까지 모두 반영해서 성적을 계산하는 대학들에 따라서 나의 대학별 유불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학들은 중에서 A대학보다 B대학이 내가 더 높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대학별로 반영 교과 또는 학년별 고1, 고2, 고3의 학년별 반영 비율들도 꼼꼼하게 좀 비교해 보셔서 내가 어느 대학에 더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냐 라는 것을 확인해서 한번 유불리를 체크해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학생부 위주 교과 전형에서요.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강조드렸죠. 반영 방법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적용 여부는 꼭 챙겨야 되겠다. 그리고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학생부 100%로 선발을 하거나 두 번째는 학생부와 면접으로 선발을 하거나 세 번째는 학생부와 서류를 가지고 평가하는 이런 크게 세 가지 종류를 한번 확인해 보셔라 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내 성적으로 어느 대학에 더 높은 성적을 받을 것이냐 반영 교과라던가 과목을 확인해 보시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적성에 대한 적성고사를 치는 대학의 일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좀 중요점을 강조드리면서 또 2편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